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나요?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45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민준입니다. 올해 73세가 된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달콤한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에는 짜장면이나 냉면을 즐겨 먹었고 저녁에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안주를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200을 넘나들고 있었고 혈압은 160에 육박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치의 2배가 넘었어요. 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가 되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설탕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탕은 누구나 해롭다는 걸 알지만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4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중 85%가 매일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그 음식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7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간 기능이 50% 이상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소화 효소 분비량도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막히고 뇌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식단을 완전히 바꾼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체중은 12kg이 줄었고 무엇보다 정말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동료 의사들이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뒤로 갈수록 더욱 위험한 음식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위험한 음식 5위는 바로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저지방 요거트, 무지방 우유, 다이어트 음료, 인공감미료가 든 식품들이요. 이게 의외이실 거예요. 건강하다고 광고하는 음식들이니까요. 저지방 식품이 왜 나쁘다고요? 건강에 좋다고 배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먼저 지방을 제거하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뭘 넣을까요? 바로 설탕과 인공첨가물을 대량으로 넣어요. 저지방 요거트 하나에는 설탕이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6개와 같은 양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인공감미료 문제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화학 물질들이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혈내 장벽이 약해져서 이런 독소들이 뇌로 쉽게 들어갑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진료한 73세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저지방 요거트를 3개씩 드셨어요. 다이어트 콜라도 하루에 2병씩 마시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뇌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어요. 인공감미료가 원인이었습니다. 2024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을 자주 드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1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을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지방을 적당히 드시라는 겁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천연 지방을 드시고 저지방이라고 광고하는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4위부터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나올 거거든요. 위험한 음식 4위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몸에 안 좋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평생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년에 제 외래에 오신 76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2kg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사과 2개, 점심 후에 배 1개, 저녁에 감 2개,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나나까지. 정말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분의 혈당 수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250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출혈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과일의 과당이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과당을 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과당이 독성 물질로 변해버려요. 더 심각한 건 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 다음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가 생깁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70세 이상에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40%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위험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감, 포도, 망고, 파인애플은 7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2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신다면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그것도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 30분 후에 드시세요. 그리고 당도가 낮은 베리류나 토마토 같은 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한 음식 3위는 바로 육류입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이요. 이것도 믿기 어려우시죠? 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젊을 때에 3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셔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썩어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제가 진료한 75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고기를 200g씩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계셨죠. 장 내시경을 해보니 대장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고기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더 심각한 건 적색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색육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지죠. 제가 추천하는 건 생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닭가슴살 정도로 제한하시고 주 2회 이내로 줄이세요. 자, 여러분. 2위와 1위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음식입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특히 1위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인데 70세 이후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위험한 음식 2위는 면류입니다. 특히 밀가루로 만든 라면, 우동, 칼국수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 7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먼저 라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라면 하나에는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해요.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치료한 72세 환자분 중에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혈압이 180에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혈압약을 3가지나 드셨는데도 말이에요. 라면을 끊으신 후 한 달 만에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밀가루 자체도 문제입니다. 밀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글루텐은 장벽을 손상시켜서 각종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듭니다. 2024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면류를 자주 드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8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은 3.5배나 높아요. 면류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메밀소바나 현미국수로 바꾸세요. 그리고 국물은 절대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위험한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1위는 바로 흰쌀밥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드셔온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흰쌀밥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됩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젊을 때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무려 87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설탕의 혈당 지수가 65인데 흰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제가 만난 78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 끼니마다 밥을 2공기씩 드셨어요. 반찬은 조금만 드시고 밥으로 배를 채우셨죠. 그 결과 당뇨는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까지 생기셨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흰 쌀밥을 드실 때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에 3번씩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계속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매일 3번씩 이 독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음식들은 가끔 드시지만 밥은 몇 끼마다 드시잖아요. 하루 3번씩 혈당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0 정도로 훨씬 낮아요. 그리고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위 저지방 다이어트 식품, 4위 과일, 3위 육류, 2위 면류, 1위 흰쌀밥.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 뭘 드셔야 하냐고요? 제가 추천하는 70세 이후 최고의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둘째,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셋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넷째,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당분이 적으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섯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당이 정상화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체중도 줄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게 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신 78세 이영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당뇨로 인해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고 신장 기능도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190을 넘나들었고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3명의 자녀분들이 모두 해외에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 몸이 이 지경이 되니까 정말 막막해 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붓고 숨쉬기도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은 물론이고 집 안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식단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에는 단 빵과 커피, 점심에는 라면이나 우동, 저녁에는 밥 2공기의 자극적인 반찬들. 간식으로는 과일을 산더미처럼 드셨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저지방 요거트를 하루에 4개씩 드셨어요. 물 대신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셨고요. 저는 할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독이 되고 있다고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평생 드셔온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단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메뉴를 적어드렸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방울토마토,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브로콜리, 저녁에는 현미밥 반 공기의 두부찌개, 간식은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로 바꾸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입맛이 안 맞는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셨고 붓기도 많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300에서 18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150대로 안정됐어요. 체중도 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정말 음식 때문이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140대까지 내려갔고 혈압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휠체어 없이도 동네 마트까지 혼자 다녀오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해외에 계신 자녀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은 젊어 보이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도 이제는 친구분들에게 건강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4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전형적인 케이스였어요. 매일 소주를 드시고 안주로는 삼겹살이나 곱창을 즐겨 드셨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TV 앞에서 과자나 라면을 드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문제는 작년 겨울에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시면서 호흡 곤란이 왔어요. 응급실로 오셨는데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거든요. 다행히 빠른 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앞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뭔가 방법이 없겠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신 후라 그런지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려고 하셨어요. 술부터 완전히 끊으셨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일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고등어나 갈치를 드시고 현미밥에 각종 채소들을 드셨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건 금주였어요. 40년간 매일 드시던 술을 갑자기 끊으려니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부인의 극진한 간병과 본인의 강한 의지로 버텨내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막혔던 혈관에 측부순환이 생기면서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반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산책을 하시고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음식을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바꾸신 것 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저 음식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바른 식단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소용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